자, 그래프를 그려볼게. x에서 x로 대응한 함수니까, 그리고 1대1 대응이니까 정역, 공역, 치역이 모두 집합 x여야 돼. 그래서 0 이상 5 이하의 실수들의 모임이 정역, 공역, 치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타내 보면 x는 0, x는 5, y는 0, y는 5. 그래서 정역이 0 이상 5 이하, 치역이자 공역도 0 이상 5 이하야. 그럼 이제 경계를 포함해서 이 박스 안에서만 그래프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이 영역 안에만 그래프가 점이 존재할 수 있어. 경계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fx가 함수가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데 x는 4를 기준으로 또 이제 그래프가 다르게 정의되어 있지. x를 4를 나타내서 그러면 지금 x가 4 이상 5 이하에선 그래프가 확정나 있거든. 그러니까 이 확정난 걸 먼저 그려줘. 그럼 이제 기울기가 1인 직선이고 4,0을 지나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점을 지나가지 4,0 그리고 이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그리고 그래서 이제 5,5 대입하면 1이니까 여길 지나. 자, 그리고 그래프 추론을 해줘야 되는데 x가 0에서 4까지에서는 관계식이 이렇게 돼. a가 0이면 이제 상수함수가 돼서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으니까 a는 일단 0은 아니야. 그럼 이제 2차 함수니까 축이 x는 0인 2차 함수야. 그래서 얘를 축으로 사용하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1대1 대응이 되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그래프 추론 문제인 거야. 여기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하나 더 그릴게. 이렇게 y는 1도 뭔가 중요한 순간이 있으니까 이것도 그려주자. 그래서 여기서 이 참수가 어떻게 그려져야지 1대1 대응이 되지? 이걸 이제 그래프를 추론하는 거야. 그러니까 포물선 일부분을 얘를 축으로 사용해서. 그럼 이제 다양하게 막 시도해봐 너희가. 다양하게 막 상상해봐. 그러면서 찾아지면 끝나는 거야. 그럼 일단 아래로 볼록하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단 여기 등호의 여부도 꽤 중요하거든. 그래서 4에선 등호가 없어. 그럼 아래로 볼록한 경우에를 이제 유력하게 해보면 어 이렇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되면은 조건을 이게 좀 유력한데 만족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돼. 그래서 정의역은 맞고 이렇게 그려지면 1에서 1대1 대응이 아니지. 여기서 0에서도 함수값이 1이고 5에서도 함수값이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순 없어. 아래로 볼록은 불가능하다 지금. 다양하게 시도해 봐도. 그럼 이제 위로 볼록을 시도해 본다면 유력한 건 얘가 유력하겠지. 이런 걸 다 상상을 해 봐야 돼. 다시 정확하게 그리면 여긴 색칠을 하고 여긴 색칠하지 않고. 이렇게 그리면 정의역 만족, 치역이자 공역도 0 이상 5 이하가 만족.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추론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시각적 접근을 해야 돼. 이거를 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해낼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리고 주의점이 이 순간에 점이 어디 찍히는지 여기 등호의 여부를 엄청 꼼꼼히 따져야 돼. 그것 때문에 답이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돼야 되고 0,5를 지나가야 되고 0,5를 지나가야 되고 그래프가 4,1을 지나가야 돼. 그래서 두 개를 지나요 해가지고 이제 A랑 B를 구하면 되는 거지. 이제 대입해 보면 B는 오고 대입해 보면 16A 플러스 B는 1이야. 그럼 이제 B가 오기 때문에 16A는 마사고 A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뭐 A 값, B 값은 다 결정 났고 F2 값을 대답하자. 그럼 F2 값은 4A 더하기 B고 마이너스 1 더하기 5여서 4가 정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산 자체가 많지가 않아, 얘들아. 그러니까 그래프 추론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해. 자, 지금 최소와 최대의 대상인 이 값을 어
표현하기 조금 불편하니까 치환할게. 그래서 hx라고 치환할게. 그래서 h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지금 그럼 이제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안에 양음이 중요하잖아. 그럼 이제 fx가 큰지 gx가 큰지와 이제 이 fx랑 gx의 합의 부호가 중요할 텐데 fx는 지금 이렇게 근호로 표현돼 있고 gx도 이렇게 근호로 표현돼 있는데 둘 다 이제 무조건 0 이상의 수지. 그러니까 fx랑 gx는 둘 다 0 이상이야. 따라서 더한 값도 0 이상이니까 절대값이 일단 그대로 풀려. 여기는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대로 써주고 뒤에는 이제 양수라고 확인됐으니까 그대로 풀어줘. 그리고 이제 경우를 나눠서 표현해 줘야 돼. 그래서 경우를 나눠서 표현을 할게.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는 절대값이 그대로 풀리니까 f 빼기 g 플러스 f 플러스 g가 되겠지. 그래서 2배의 fx야. 그리고 gx가 더 fx보다 클 때 그때는 절대값이 반대로 풀리니까 이렇게 돼서 계산해 보면 2배의 gx야. 이렇게 되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식을 갖고 있으니까 특정해서 식으로 다루자. fx는 식이 나와 있으니까 2배 루트 이렇게 되고 x는 역시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한 거지. 이렇게 돼서 hx 그래프 그려서 그냥 최대 최소하면 돼. 그런데 이제 h의 범위가 이렇게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데 이걸 좀 해석을 해줘야 돼. fx랑 gx의 대소를. 그러면 봐봐.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언젠지를 찾아보자. 이걸 풀어보면 루트 이렇게 되고 근호 안으로 이제 2를 넣어줄게. 4x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근호 안이 더 클 테니까 12 마이너스 2x가 4x 플러스 12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다시 말해서 어, 이렇게 되니까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야. 따라서 해석을 해보면 이,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자. 첫 번째 이 범위를 해석해주면 이 범위는 x가 0 이하일 때를 의미해. 그럼 두 번째 마찬가지로 이 범위를 해석해보면 x가 0보다 클 때를 의미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hx를 나타냈고 그럼 hx의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를 하자. h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그래프가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데 x는 0을 경계로 여기 이하에서는 얘를 그려. 그리고 x는 0을 경계로 여기보다 오른쪽에서는 x가 0보다 클 때는 얘를 그려줄 거야.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얘를 먼저 그리면 시작점이 6,0이고 여기서 시작해서 방향은 왼쪽 위를 향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잖아.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걸 다 그리는 게 아니라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그려야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지, 그래프가. 그리고 이제 0보다 클 때를 그려보면 0보다 클 때는 얘를 그려야 돼. 그럼 얘는 시작점이 마3, 0이고 방향은 오른쪽 위를 향하지. 근데 좀 디테일하게 점들을 찾아보면 0을 대입하면 0에서 함수값은 2 루트 12 이거는 2 루트
루트 3이니까 4 루트 3이야. 근데 이제 어 여기에도 x에 0 대입하면 4 루트 3이야. 자,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hx를 그릴 때는 0보다 오른쪽만 그려야 돼. 그래서 오른쪽을 그려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hx야. 근데 hx가 이렇게 무한정 그려지는 게 아니라 어 함수가 정의되려면 지금 fx, gx가 어디서 정의되냐면 근호환이 0 이상인 순간들에서만 정의되니까 x는 마3 이상이어야 되고 x는 6 이하여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x는 마3 이상 6 이하라는 정의역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래프를 잘라줘야 돼. 마3부터 6까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잘라. 그래서 마3에서 6까지야. 여기서 잘라서 6 해줘야 돼. 그럼 마3 콤마 얼마냐면 이제 마3을 대입해주면 여서 3루트 2니까 6루트 2가 되겠지. 그리고 이제 6의 함수값을 구하면 가 되니까 12가 돼.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러면 이제 12가 6루트 2보다는 크잖아. 그러니까 최대값은 여기서 생기겠지.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자. 이렇게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일부러 나타내자. 6, 12. 그래서 최대값은 12. 최소값은 0에서 생기니까 4루트 3. 자, 이제 무리함수랑 무리함수랑 그리고 2차 함수의 일부분에 요점을 a, b라고 할 때 a, b의 길이의 제곱을 구하래. 그럼 일단 무리함수랑 2차 함수의 교점을 확인해야 되는데 다루어야 되는데 교점은 기본적으로 연립으로 구해야 되는데 2차 함수랑 얘를 연립한다는 건 너무 연산적으로 힘든 일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특수관계에 있으면 좀 해석이 쉬워져. 특수관계라는 건 뭐냐면 역함수 관계일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무리함수랑 이차함수를 교점을 다루어야 될 땐 역함수 관계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한다. 역함수 관계라면 문제가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좀 쉽게 해결이 되고 아니면 좀 다른 평행이동이라던가 등등의 이용 이제 도형적 이동을 또 추적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일단 역함수 관계인지 아닌지 체크하기 위해서 fx 역함수를 구해 볼게. 거고 x는 뭐 이렇게 제한 정역 제한이 되어 있어. 역함수 구해 볼게. 양변 제곱. 어, 표준형으로 지금 gx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표준형으로 돼 있으니까 표준형으로 좀 바꿔놓고 해보자. 그냥 천천히 바꾸자. x는 이거 그럼 이제 역함수를 구해보면 x대 y, yx를 대입한 거지. 이거야. 그럼 이제 얘가 얘랑 같은지 다른지를 체크해 봐야 돼. 그러면 gx를 전개해서 이걸 전개한 게 얘랑 같은지 아닌지 체크해 봐도 되고 이걸 표준형으로 바꿔봐도 되겠지. 아무래도 전개가 좀 더 수월하니까 전개해보자. gx를 전개해서 확인하고 있어. 이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 확인됐어. 지금 이거 지금 GX야. 그러니까
어 확인이 된 거야. 이걸 내가 뭔가 구해낸 게 냈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이 확인이 됐어. 그러면 이제 fx랑 gx는 서로 역함수 관계인 게 확인이 된 거고, 결론은 뭐냐면 f의 역함수가 g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f랑 g의 교점을 찾자라는 건 f랑 f 역함수의 교점을 찾자라는 거잖아.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봤을 때 이런 f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 그리고 gx를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1,4분의 1이 되고, 위로 볼록하고 1 이하에서 정의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리고 fx는 그래프 개형을 보면 어떤 시작점을 기준으로 왼쪽 아래를 향하니까 이렇게 그려져. 아까 잘못 설명했다. 그래서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은 여기가 중요해. y는 fx와 y는 x와의 교점이기도 한 거야. fx의 그래프를 개형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니까 어, 역함수를 이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f랑 g의 교점은 이 두 점이 돼서 y는 xy 교점이기도 되는 거지. 한 거지. 그래서 이 두 점이 a랑 b가 된 거야. 이제 얘랑은 이제 연립하자. 연립할 만하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다룰 때 음, 무리함수를 다루는 것보단 이차 함수를 다루는 게 좋으니까 gx로 다루자. 이게 자유자재로 너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주면 이렇게 되는 f가 있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이렇게 되는 g라는 게 있어. 이렇게 g라는 애가 있어. 얘가 f고 얘가 g야. 그래서 f랑 g의 교점은 이 두 점인데, 그러면 f랑 y는 xy 교점으로 해도 되고 g랑 y는 xy 교점으로 해도 괜찮은 거야. 크게 상관없으니까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연립을 하자. 그래서 이것과 yx 연립하면 이거. 그래서 여기서 나온 x값 두 개가 a점과 b점의 x좌표들이 되는 거야. 계산을 좀 하자. 4를 곱하면 그래서 x값이 나와 버렸다. 그럼 여기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0이 되는데, 그러니까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랑 0이 되는 게 확인된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와 0, 0이 두 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AB의 길이의 제곱은 두 점 사이 거리의 제곱이니까 루트 4 더하기 4. 그래서 루트 8의 제곱이어서 8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함수랑 역함수와의 어떤 위치 관계는 그 함수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게 이제 수투의 표현으로는 좀 증가함수 뭐 이런 표현이거든. 그러면은 이제 y는 xy 교점으로서 해결하게 돼 있는 거야. 자, x에서 x로 대응하는 함수 fgh에 대해서 이 fgh 안에는 항등함수, 상수함수, 항등함수가 아닌 1대1 대응이 모두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는 항등함수고 하나는 상수함수고 하나는 항등함수가 아닌 1대1 대응이야. 그때 이제 나와 다를 만족하는 fgh에 대해서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래. 최대값 구하라는 거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뉘앙스지. 자, 그럼 일단은 fx가 항등함수거나
쌍수함수거나 항등함수가 아닌 1대1 함수여야 되는데 이게 항등함수라면 2, 3, 4가 되니까 지금 모순되지. 그러니까 F는 항등함수는 아니야 바로. 그래서 F는 항등함수는 아니다. 이건 이제 바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지. 그러면 이제 경우 F가 상수함수거나 항등함수가 아닌 1대1 대응이거나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그럼 이제 둘 중에 누가 될지 모르니까 경우를 나눠서 두 번 하면 돼. F가 상수함수인 경우. 두 번째는 F가 1대1 대응인 경우. 근데 여기서 항등함수는 아니다라는 조건은 내포되어 있어. fx가 첫 번째 상수함수라면 모든 함수값이 다 동일할 테니까 이 값, 이 값, 이 값이 모두 동일하게 2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f2는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2로 대응하는 항등함수야. 그래서 f1, 2, 3, 4가 f는 모두 다 2로 대응하는 상황인 거지. 상수 함수라면. 자, 그럼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이 정보를 기반으로 상수함수가 이미 출현했으니까 G랑 H 중에 하나는 항등함수고 하나는 항등함수가 아닌 1대1 대응이 되어야 돼.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면 당연히 F도 2가 되겠지. 그러면 G3은 2 플러스 H2야. F가 항등함수, 상수함수니까 2로 대응했었어야 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H, G 중에 하나는 항등함수고 하나는 뭐 항등함수가 아닌 1대1 대응이 되는데 그럼 만약에 G가 항등함수일 수도 있고 H가 항등함수일 수도 있어. 그러면 경우 나눠서 해보자. 여기서 또 경우를 나누는 거야. 첫 번째, G가 항등함수일 때 그러면 3은 2 플러스 H2가 되니까 H2는 1이 되겠지. 그럼 이 상황에서 이것의 최대값을 생각해 보자. F4는 일단 2야. 그리고 G1은 1이야. 그리고 이제 H3의 최대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H는 2를 1로 대응시키잖아. 그러면 H3이 제일 크면은 4가 되겠지. 최대값을 목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H3은 4가 되면은 이제 H3이 제일 큰 상황인 거지. 그래서 이때의 최대값은 2 더하기 1 더하기 4니까 7이 되는 거야. 그래서 F4 플러스 G1 플러스 H3의 최대값은 2 더하기 1 더하기 4여서 7이 되는 거지. 그래서 최대값의 후보가 하나 나온 거예요. 자, 다음 이렇게 경우 나눠서 계속 진행하면 돼. 두 번째 경우는 H가 항등함수인 경우. 그러면 나 조건으로 넘어와서 해석을 하면 G3은 F1 플러스 GH2, H2는 2가 되겠지. 그래서 4가 돼. 그러면 어,
B라는 함수를 생각해 보면 3이 4로 대응하는 거지. 그러면 F4는 2라고 정해져 있는 거고 상수함수니까. H3은 3이야. H가 지금 항등함수인 경우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러면 F4 플러스 G1 플러스 H3의 최대값은, 얘는 지금 3으로 얘는 2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G1이 제일 큰 상황을 말하면 돼. 그럼 G1이 제일 크면 3이 되겠지. 그래서 최대값은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최대값은 8이야. 아직까지는 8이야. 자, 그리고 F가 1대1 대응인 경우도 이제 해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F가 1대1 대응이라면 F2, F3, F4의 합이 6이잖아. 그럼 1부터 4까지 자연수 3개 합쳐서 6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세수는 1, 2, 3인 거지. 따라서 F1은 자연스럽게 4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 조건을 또 사용해 줘야 되는데 F1은 4라고 고정되어 있어 지금. 그럼 이제 G랑 H가 이제 누가 항등함수냐로 또 경우를 나눠서 다루어 봐야 돼. 자, 또 첫 번째 경우 다음 상황에서 G가 항등함수인 경우. 그러면 G3은 3이겠지? G3, F1은 4, H2. 그러면 H2가 음수가 되니까 이건 이럴 수가 없어. H는 음수될 수는 없으니까 G가 항등함수일 수는 없는 거야. 그럼 이제 어, H가 항등함수일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조건에다 또 적용해 보면 G3은 F1은 4라고 확정나 있고, 그리고 H2는 2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모순되지. 그러니까 여기 이럴 순 없어. 결국은 최종적으로 F4 더하기 G1 더하기 H3의 최대값은 8이 되는 거예요. 일단 기하학적 해석을 하고, 연산이 조금 터프한 문제인데 지금 fx를 보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원점 대칭 상태라서 fx 그래프 자체가 원점 대칭 상태야. 그리고 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은 원점 대칭 상태니까 점 A랑 점 B는 서로 원점 대칭 관계야. 그래서 점 A와 점 B는 서로 원점 대칭 관계다. 그러니까 OA랑 OB랑 길이가 똑같겠지. 이 길이 이 길이 똑같은 거야. 자, 그리고 어 그럼 이 O라는 점이 A랑 B의 중점이 되겠지. O라는 점이 A랑 B의 중점이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C랑 O를 연결해 보면 정삼각형의 중선이 되기 때문에 수직이 등분하겠지. 그래서 여기 수직이라는 걸 사용해 주고,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3이야. 자, 그리고 써보면 OB의 루트 3배한 게 OC의 길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직선 OB와 직선 OC는 서로 직교하겠지. 여기 지으면 이제 90도 되니까.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이젠 연산으로 마무리를 해야 돼. 자, 그어볼게. 그러면 OB를 지난 직선을 Y는 MX라고 하자. 기울기가 M인 직선이지. 그래서
직선 OB의 방정식은 y는 mx 이렇게 잡으면 그럼 자연스럽게 직선 OC의 방정식은 직교하는 직선이고 원점을 지나니까 y는 마이너스 n분의 1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y는 mx와 y는 루트 8x를 연립해서 나온 x값이 b점의 x좌표가 되는 거고 y는 마이너스 n분의 1 x와 y는 마이너스 x분의 3을 연립해서 나온 값이 C점의 x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길이 관계를 이용해서 m을 구해줄 거예요. 이거 순서를 바꾸자. 그래서 기울기 조건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길이 조건을 사용하자. 자, 계산을 해볼게 이제. 양변 제곱해 양변 x로 나눠서 x는 해보면 x는 일단 이렇게 하나씩 나누고 m제곱분의 8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나온 x값이 b점의 x좌표인 거지. 그래서 b점의 좌표는 m제곱분의 8이 되고 y좌표는 이제 y는 mx에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n분의 8이 돼. 그래서 b점의 좌표를 문자로 표현해 봤어. 자, 그리고 이제 연립을 오른쪽 부분도 할게. 그럼 이제 x는 시점 x좌표는 양수니까 x는 루트 3m이 돼. 그러면 이제 C점의 좌표가 m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C점의 좌표는 루트 3m 그리고 이제 직선에 대입할게. 마이너스 m분의 1 루트 3 루트 m으로 생각해서 대입을 하면 루트 m분의 마 루트 3이 돼. 자, 그리고 이제 이 정보를 사용하자. 길이 관계를. 그러면 루트 3의 이제 제곱해서 사용하자. 3배의 b의 제곱은 OC의 제곱이 된다를 사용해주면 3배의 OB의 제곱 OB의 제곱이야 이거 지금은 OC의 제곱 이렇게 돼. 그래서 이 식을 풀면 m이 결정나서 이제 문제가 끝나는 거야. 계산을 마저 해볼게. 일단 3으로 한번 나눠주면 뭐 이렇게 되겠지. 흥분하자. 좀 불필요해 보인다. 그냥 하자. 자, 이제 통분하자. 64로 한번 묶고 그러면 1 플러스 m제곱 m제곱 플러스 1 m제곱 플러스 1은 양수니까 양변을 m제곱 플러스 1로 나눠서 정리해보면 64m은 m의 4제곱 m의 세제곱은 64 그래서 m은 4라고 확정났어. 그럼 m은 4라고 확정났으니까 b점의 좌표가 확정이 난 거야. 그럼 b점의 좌표는 2분의 1, 2
그러면 OB의 길이가 확정이 났어. OB의 길이는 루트 4분의 1 더하기 4야. 그래서 루트 4분의 7은 2분의 루트 17이야. 그러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결정난 거지. 한 변의 길이는 이것의 2배가 되겠지. 그래서 루트 17인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래서 넓이는 2분의 넓이 공식 쓸게.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제곱은 4분의 17 루트 3이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 플러스 Q는 21이 되는 거지. 자, 그래프를 먼저 해석해 볼게. 이 그래프는 이 함수의 그래프니까 이제 1,2 지나가고 2,4 지나가고 3,3 지나가고 4,5 지나가고 5,1 지나간다를 사용해 보면 f 1,2 지난다 할게. 1 대입하면 2야. 이제 이걸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사용해 보면 f2가 v 역함수 1이 되는 거야. 이런 식의 해석을 다 하자. 2,4 지난다 사용하자. 그럼 f4는 v 역함수 2가 되겠지. 3,3 지나간다 할게. 콤마 5 지나간다 할게. 5,1 지나간다 사용할게.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이제 나머지 가나다 조건도 좀 같이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알아내는 거지. F1은 5라고 알려져 있는 거지. 이제 이 정보를 해석해 보면 G5는 5겠다. 이거를 대응을 이제 하나씩 나타낼게. 이렇게 F를 나타내 보자. 일단은 알려진 정보는 1을 5로 대응시키고 그리고 이제 하나씩 알아내면 돼. B도 동일하게 할게. C는 5로 5로 대응시킨다는 정보를 얻어냈지. 그리고 이제 이 정보들을 너무 안 쓰고 있어서 이 정보를 좀 사용해야 되거든. 자, 이 정보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음, 이 정보 써가지고 좀 해석을 할게. 이거 해석해보면 G 역함수 3은 4기 때문에 G4는 3이야. 그리고 F 역함수 2는 4기 때문에 F4는 2야.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자. 그래서 G는 4를 3으로 대응시키고 전부 다 1대1 대응이야 F랑 G. F는 4를 2로 대응시켜. 그러면 F는 4를 2로 대응시키니까 F4는 2다. 그래서 이거 해석하면 G는 2지. 그리고 G4는 3이라고 아까 뭐 여러 가지로 알아냈고 F4는 2다도 나타내놨고 자 그리고 이제 다조건을 한 번도 안 썼으니까 다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런데 F2랑
G1이 곱이 짝수래. 그럼 짝수가 존재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럼 이제 G1을 기준으로 경우를 나눠도 되고 F2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눠도 돼. 그래서 이제 경우 나눠서 푸는 거야. 음, G1을 기준으로 경우를 나누자. G가 조금 더 많이 알려져 있으니. 첫 번째, G1이 1일 때. 두 번째, G1이 4일 때. 그러면 G1이 1이면 여기가 지금 1 상태니까 F2가 짝수여야 되겠지. 그러면 F2가 짝수가 되려면 지금 남은 짝수가 4밖에 없어. 그래서 F2는 4여야 돼. 어, 그렇게 되는 상태에서 나머지가 가능한지를 봐야 돼. 지금 여기 지금 남은 정보들이 있거든. 여기랑 이제 모순되면 탈락을 시켜줘야 되는 거야. 해볼게. 음, 여기서 이제 색깔을 구별해서 하자. G1이 1이면 F2는 4가 되어야 하고, 그러면 G3은 4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부분이 얼마가 되냐면 그 역함수 3은 4가 되니까 F3은 4가 돼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모순되지. 그래서 이럴 수 없어. 모순되니까. 그래서 모순이야. 그리고 G1이 4가 되어야 되겠지. 그러면 그럼 G1이 4가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G3은 1이 되어야 돼. 1대1 대응 배워야 되니까. 자, 그리고 여기가 4가 됐으니까 F2는 이제 어느 값으로 가도 상관이 없거든. 그럼 이제 남은 조건들을 이용해서 남은 대응들을 확인해 주면 돼. 그럼 G 자체가 확정나 있잖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봐봐. F2는 역함수 1을 대답하면 되고 주역함수 1은 3이니까 F2는 3이 되어야 되고 주역함수 3은 4니까 F3은 4가 돼야 되고 역함수 4는 1이니까 F5는 1이 되어야 돼. 그러면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되니까 모순이 생기지 않고 전부 다 어, 조건을 부합시키지. 그러니까 이 경우가 가능한 경우인 거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F2 더하기 G1이야. 3 더하기 4.